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격분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흉격이죠? 흉격의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칠살격. 두 번째가 삼각격. 이게 세 번째예요. 양인격이에요. 양인이라는 건 왜 양인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거탈을 해가는 것이 나의 정죄, 나의 정죄를 거탈하는 거예요. 예, 거탈해가는 것이 또 그렇게 왜 양인이라고 부르냐? 나의 정죄는 곧 정죄의 칠살이에요. 예, 오지게 거탈해가죠. 녹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앞에 녹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목일주가요, 묘에 태어난 양인격이에요. 그런데 인월이 먼저 앞에 있죠. 이게 녹이에요. 예. 인월에 태어난 간목은 녹격이라고 그러고요. 예, 녹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묘에 태어나면 양인이라고 하죠. 녹은 둘 다 강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양인은 칠살부터 찾고요. 녹은 관성부터 찾아요. 네, 그만큼 녹은 양반격이죠. 네, 그래서 녹격은 양반격을 칩니다. 네, 오직 오양에서만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양, 그러니까 양인이다. 불알겁, 겁제라고 하지 않고 왜 양인이라고 하는 거 하니, 겁하는 것이 심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양인은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관살로서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우선 살부터 찾아라 하는 것하고요. 재인상수,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을 쓸 때는 재성과 인성을 따르는데 살을 쓸 때는 재성과 인성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더욱 귀하게 드러난다. 무릇 정관에서 이거 보세요.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르면 아름다울 것인데 칠살에서 그걸 듣지, 그걸 얻으면 무릇 이거 내호라고 해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소리법이에요.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요. 무릇 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겠는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어찌 알겠는가? 다른 격에선 살은 능히 상신, 일주를 공격해서 나쁘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 살은 제복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반가워하는데, 그러면서 꺼린다. 재성과 인성이 따르는 걸 꺼리는데, 그러면 결국 무릇 심호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렇게 곧 심한가? 라고 했으면 그렇지 않다.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인에서 이걸 쓸 때는 즉 의지한다. 오직 뭐예요? 예, 양인을 눌러주기 위해서니까 사실은 그러면 인성보다는 재성을 더 써야 되겠죠. 재생살에서 살을 살려서 양인을 눌러주는 거니까요. 불파상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주가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반대로 반긴다. 재성과 인성은 나중이고요. 꺼린다, 제복시키는 걸 꺼린다라고 해서 이 제복은 그건 뭐예요? 일주를, 칠살을 제복시키는 것을 꺼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상에 의해서 살을 제복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제가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양인에서 관을 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양인이 투출한 것을 근심할 필요 없다. 근심할 여자예요. 양인에서 살이 또 투출했어요. 노인. 그래도 투인부성. 양인이 투출하면 이룰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양인이 투출하면요, 양인 합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관성은 등이 양인을 눌러주는데, 그러면 투출해도 불해.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양인은 능히 살과 합을 하는 바람에 무슨 몸이 있겠는가. 마치 병생 5월에 이건 한 겁니다. 임수가 투출했는데 양인이 양인을 제한다고 임수가 투출했는데
또 정화가 투출했어요. 5월의 정화가. 그러면 정과 더불어 임수는 합해서 무회, 무성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자, 양인월에 임수를 써서 양인월 이 편관이잖아요. 눌러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양인 뿌리를 둔 정화가 딱 투출하니까 양인 합사를 해서 칠사를 잡아주니까 무공 아무런 공이 없다라고 하죠. 더군다나 철학가가 주장한 건 이글이에요. 양인이라고 해서 모두 살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인격에도 이렇게 식상이 강해갖고 식상이 강할 때 양인을 용신으로 하라라고 철학가가 주장을 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업그론에서 나온 거예요. 업그론에서. 그런데 이 격국론에서 이런 사주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 명절 들이대질 않아요. 심해증 자체에서. 자, 1-2를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승상명까지 했습니다. 그럼 1-2를 다시 해야 되겠죠? 역승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것이다. 관과 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관과 사를 제인하는 건 같지만 격에서 근래의 고조가 있다. 놓고 나중에. 만약 관살이 투출해서 뿌리가 깊으면, 의심하면 그 귀함은 매우 큰데, 관살이요. 이렇게 관살이 장 하면 뭐예요? 어디에? 지지에만 있는 거예요. 불로 투출 안 하고요. 혹 투출해도 근처, 뿌리가 약하다. 라고 하면 그 귀는 적다. 마치. 라고 해서요. 이것이 뭘까요? 자, 이건 승상량이죠. 이 사주는요. 그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양인월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그럼 뭘 쓴다? 재성을 쓰는 거예요. 재성을 쓰죠. 그럼 관성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관성이 있으니까요. 뿌리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살인데 이걸 쓰겠다고 지금 심여점 선생은 이걸 딱 말씀을 하셨어요. 아생토에서 쓸 것이다.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거 기껏 못 쓴다. 라고 하면서 목화로 가라는 거예요. 화목으로 가라는 거죠. 화를 잡고 목화로 가라. 그래서 아주 별로 썩 좋진 않죠. 왜? 금년생이니까 장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자, 이게 태어난 달을 돌아오다 보니까, 6월을, 그러니까 금, 해자, 그러니까는 거꾸로 가니까 해월에 고생 한번 해야죠. 또 금운을 가해주죠. 그럼 물론 술토운에는 그래도 괜찮겠죠. 이것을 하고 있어서요. 보나마나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자, 역승상 사주일까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명입니다. 역시 승성명이다라고 해서 심여점 선생이 올려놓은 명입니다. 이거 같이 맞죠? 5월에 태어난 대마입주입니다. 간목이 있어서 화를 덮고 있어서요. 이렇게 칠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재성이 있잖아요. 좋죠, 사주가요. 사주는 아주 튼실하니 좋습니다. 화채 수금용입니다. 자, 이 사주는요, 5월에 태어났어요. 5니까 4 지나고 나면요.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역대운으로 가니까요. 모군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군이 와야겠죠. 화채니까요. 그럼 이것도 30년 헛고생을 하는데, 물론 진월엔 괜찮겠죠. 진대운이요. 그 다음에 돼서야 수운이 오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40년은 한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살. 살이 투출했는데 근천, 뿌리가 약하다. 그러나 뭐 이 신금에 뿌리 있고요. 뿌리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진토에 있고요. 있을 건 다 갖췄어요. 재인이 조지라고 했어요. 이래서 참 글자는 그대로 자꾸 설명을 해서 문제라니까요. 자, 인성이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재성은 돕는 거지만 그냥 재성이 돕는 거예요. 일주가 강할 땐 살을 쓰겠다라는데 재성을 쓰지 인성을 쓰겠습니까? 인성 못 씁니다. 역승성명이다. 그래서 재인 상수한 건 썩 좋지 않습니다. 왜? 재인이라는 것은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극을 받아요. 뭐가 극을 받을까요? 인성이 극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재인 상수에 봤자. 인성이 뭘 도와줘요? 도와주겠네요. 입주는 더 강해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평주의 설화가 주처럼 명제다 다음이죠. 그럼 역성상명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역시 승상명이에요. 글쎄요, 이 집도대원 괜찮다고 했죠. 임진대원이니까 참 좋네요. 그러나 천간으로 차신으로 올라와서 기축대원 좋고요. 지지를 한자 주고 해서 앞에 대원보다 낫습니다. 60천세가 되네요. 지금 있으면요. 여기 들어와, 자운에 들어와 있고요. 해운은 저 정림하부라에서 들어와서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정우는요. 정림하부에서요. 해운은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무술대원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나겠습니다. 사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승상명보다 낫습니다. 자, 여기서 또, 설화가 또 명절을 추천을 합니다. 마치 손청화 신명조다. 손청화 신이라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이제 손씨고요. 청화신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네, 이건 분명하게 양인격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요, 설화고는요. 오오오 해서 이 양인격이라고 하지만 곧 뭘 쓴다? 식신 아니면, 네, 식신 아니면, 내가 생하는 식신 아니면 기겁을 쓰는 사주예요. 화가 너무 강해서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네. 병설대원은 빼고요. 화가 채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인대원에 이 사람이 절단이 났다고 하는 사주입니다. 이런 화국을 이루어서 죽었다고 하네요. 자, 봅시다. 관인균장. 네. 자, 양인이 이렇게 지지에만 있으면서 장은 아니에요. 여기 또 경금 하나 투출했죠. 그러나 저러나 관은 여기 지금 지지에만 있죠. 균장이 불로 투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 있느냐? 을정경화, 을경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부족한성, 관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관다, 득, 임수손지. 예, 맞습니다. 관이 많아서 임수, 식신을 얻어갖고 그걸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묵하라 해서. 오늘 무작위 축은 괜찮다. 해운도 괜찮아요. 예, 해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나쁠 거 없습니다. 무작위 축은요, 예, 이 화를 설하니까 괜찮다. 자리가 지극히 높은 데 올랐어요. 인신, 신화로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랐죠. 지인운에 해오화를 해서 재생이 반항하는 함으로써 이 가까이 신망이가 어디 자료에 서 있는 걸 끌고 안 내고 인신하면 가슴 저기서 관직에 있는 거죠. 충분히 격국구조, 격국의 도조를 알 수 있다. 이건 양인격인데도 양인을 용신으로 쓰는 거다. 제어 청탁, 어디에 청탁에 있다. 노의 근심, 투출해서 뿌리가 깊으냐 약하냐도 또 봐야 된다. 즉, 격국이 그래 청해만이 됐니, 소위 귀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자기가 주장한 걸 또 재반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총기심 한번 볼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기축대는 괜찮아요. 경대원인데 이 임대원에 참 이런 한국을 이루어서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 2번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목동지요. 그러나 역시 관살의 제인 양인을 제할 때에도 대상식, 상식이 있는데도 귀하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야. 혹시 인성이 보호한다든지, 혹시 태중한데 그걸 재손질, 마름질해서 손질을 한다든지 하면은 관성과 살을 또 그리고 관성과 살이 가벼울 때는 깨끗한 걸 취해서 쓸 수 있다. 마치
목동지명이 그렇다. 그러네요. 목동지에 대한 자, 이 사주 봅시다. 자, 6월에 태어난 또 경금일주예요. 네, 양인격이죠? 네, 금체예요. 네, 화목용조죠? 네. 이 사주요, 유, 신, 유, 술, 술이 오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요, 수국으로 들어왔고요. 관계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금이 채기 때문에요. 지지로 오는 수는요, 이 오화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이 인목 때문에, 그렇죠? 끄지를 못합니다. 이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괴수 상관이고요. 맞죠? 네, 그리고 인호관이에요. 그래서 무토는요, 이거 인성이죠. 괴수를 합해요. 네, 이렇게 괴수를 합하는 바람에 소위 인성이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인성이 보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인성이 상관을 잡아주는 꼴이죠. 그래서 잡아주든 말든 할 게 없습니다. 같이 다음번에 사주는 가평정령인데 보지 않겠습니다. 가평정은 다음번에 또 보고요. 우선 목동지명을 보고 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사례명 저 3개씩만 할게요. 다시 복습자막도 다음번에 목동지 것도 할 거니까요. 네. 이 금체 화목명조에서요, 이 화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요. 네, 화를 쓰기 때문에 지지로 오는 수대운이 오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오화를 직접 건드리는 건 사실 자수예요. 자수 빼고요. 또 이 축대운도 안 좋고요. 축이 궁극을 이루거든요. 그러나 이 해수는 좋아요. 이에 한몫을 해서 좋고요. 자, 축대운을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이 사주는 임묘 좋고요. 네, 경진대운에는 안 좋겠네요. 네, 좋지 않습니다. 목동지명이에요. 전부 어린 사람들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다음 강의 또 준비해서 다음은 목동지가 아닌 가평정령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목동지명은 복습 삼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